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이제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시험인데 여러분도 마음의 준비는 잘 하셨나요? 자, 이제 뭐 실력을 올린다 아니면 뭐 뭔가 문제를 더 본다 이러는 것보다는 자신의 컨디션은 잘 관리하시고요. 그리고 얼마나 역량을 잘 발휘할지 거기에다 좀 더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지를 보면서 밤새 공부해야지, 뭐 한 문제라도 더 봐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개념과 그리고 요령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이제유 시험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일정을 보시면요, 시험은 아침 9시부터 입장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침 9시 입장을 해서 5시 10분까지 여러분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거의 반나절 이상을 여러분 앉아서 시험을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의 여파로 여러분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먼저 시험 시간을 보시면요, 1교시는요 일본어 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일본어 과목은 기술, 청해, 청독해, 그리고 독해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 시간이 좀 깁니다. 9시 55분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이렇게 끝납니다. 뭐 청해의, 청독해의 그 러닝타임에 따라서 끝나는 시간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지만 거의 12시 전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시 조금 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어 시간이 아침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졸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날씨도 추워서 여러분 체력도 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소리에 집중을 하다 보면 눈이 저절로 감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해 청독해 할 때 졸지 않으려면 전날 잘 자둬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해 청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귀를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들어가는 입구 때까지 여러분 그 청해 음원을 잘 들으면서 일본어를 집중해서 듣는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어를 갑자기 들으면 잘 이해는 못하지만 조금 미리 들어놓고 연습을 해둔 상태에서 다시 일본어 청해, 청독해를 듣는다면 조금 더 익숙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기술 얘기를 잠시 하면요, 기술은 여러분들 30분 동안 그 어떤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2가지 주제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 고르셔서 자신의 주장을 근거 있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전부 다 한자로 다 쓸 필요는 없고요. 한자가 잘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히라가나를 쓰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감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은 약 1시간 반 정도가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는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도시락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도시락은 너무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배에 탈이 날 수가 있고, 너무 푸짐하게 먹으면 배가 불러서 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허기만 때울 수 있는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1시 40분부터 해서 이과가 시행이 됩니다. 이과는 80분 동안 여러분들은 2과목을 보셔야 되겠죠. 문과 학생들은 종과 과목을 80분 동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요, 약 40분 정도의 또 쉬는 시간이 또 주어집니다. 쉬는 시간이 꽤 길어서 좀 여러분 많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옆반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다른 반으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가만히 앉아서 다음 시간에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수학 공식을 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정리해놓던 노트를 조금 보시는 게 더 여러분께 큰 이득이 될 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3교시가 바로 수학입니다. 문과 학생들은 수1을 볼 거고 이과 학생들은 수2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수1과 수2가 한 시험지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심히 문제를 풀고 앞에 가서 다시 풀어야지 하면서 시험지를 넘겼는데 문과 수학을 풀어서 시간을 다 날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학 코스 1과 수학 코스 2를 잘 구별하셔서 이과 학생들은 수학 코스 2를 보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수학 코스 2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보셔야 됩니다. 갑자기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너무 쉽게 잘 풀린다 라고 하시면 의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전날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날에는요, 문제를 또 다른 거, 새로운 걸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정리했던 노트라든지 아니면 풀었던 문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익히는 것보다는 전에 봤던 것을 다시 익숙하게 다지는 연습이 더 필요하고요. 그것이 더 여러분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절대 밤샘 공부는 하시면 안 되겠죠.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평소에 먹던 것들 먹어주시고요. 새롭게 오늘 치킨이 먹고 싶다라고 해서 치킨을 급하게 먹다가 다음날 배탈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날에는 항상 왔던 스케줄대로 컨디션 유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 전에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이 하고 싶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정리를 하고 싶어진다거나 아니면 방 청소를 하고 싶어진다거나 긴장이 돼서 여러분 우황청심원이라든지 아니면 한약을 먹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평소에 안 하던 걸 갑자기 하게 되면 몸에서 탈이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 전에 시간 관리에도 여러분이 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평소와 똑같은 행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준비물입니다. 준비물 굉장히 중요하죠.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수험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수험표는 사본은 절대 되지 않고요. 수험표, 우리 우편으로 다 받았죠? 그 수험표를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혹시 수험표를 못 가져왔다라고 하시면 그 사무실에 임시 수험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깜빡하고 못 가져왔다라고 하시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시험장 사무실로 가서 수험표를 못 가져왔으니 임시 수험표를 발급해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진이 있는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뭐 주민등록증 나오신 분도 있을 테니까 주민등록증, 그리고 여권,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학생증도 여기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학생증이 있으시면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필기도구예요. 필기도구는 HB 연필, 컴퓨터용 연필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 아니니까 사인펜 준비하시지 마시고요. 연필과 지우개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연필은요, 너무 뾰족하게 깎으시면 여러분 마킹하기가 싹싹싹싹 하면서 이렇게 마킹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끝을 약간 뭉뚱하게 깎으셔서 두세 번만 해도 이게 마킹이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뾰족하게 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하시면 한 문제 마킹하는데 1초가 더 걸린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수십 문제를 마킹하게 되면 수십 초가 차이가 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간도 아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필은 3, 4자루 정도 넉넉히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필 깎을 시간도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아날로그 손목시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전자시계 이런 거 많이 차고 계신데, 자, 이런 것들은 반입이 불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날로그 손목시계, 즉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그러한 손목시계를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시험 중에 시간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잘 봐줘야 되죠. 자, 근데 손목시계를 차고 있으면 여러분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탁상시계라든지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손목시계를 잘 차지 않는데요. 손목시계 있으면 일단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벽시계가 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시계가 비치되어 있어서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목시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개개인마다 다르고 나는 내 개인 손목시계가 필요하다, 아니면 벽시계를 믿기 힘들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손목시계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소형 연필깎이인데요. 자, 연필을 충분히 준비했다면 그렇게 쓸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소형 연필깎이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학생들은 연필을 쓴다고 해서 대형 연필깎이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더더더더 돌리거나 아니면 전동 연필깎이를 들고 오시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꼭 꽂으면 징 하면서 깎이는 그런 거. 그런 게 안 된다는 뜻으로 소형 연필깎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형 연필깎이는 되는데 뭐 칼이라든지 대형 연필깎이, 전동 연필깎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는 도시락입니다. 자, 도시락, 이번에는 나가서 식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시락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점심시간에 그렇게 뭐 많이 먹을 수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간단히 허기만 때울 수 있도록 간단한 빵이라든지 주먹밥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고 도시락을 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의점 가서 사 먹어야지 라고 하기에는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뭐 앞에 친구들이 다 사가서 매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메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씨에는 조금 괜찮지만 여러분들 뭐 쉽게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일곱 번째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여러분 두꺼운 옷 하나를 입고 갈 수가 있는데 두꺼운 옷 하나만 입고 가게 되면 여러분 체온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단단히 입고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패딩을 입자니 덥고 벗자니 춥고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얇은 옷 여러 겹을 입고 가서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을 수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맞춰서 입고 가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엉덩이가 시리거나 아니면 오래 앉아있기 힘든 친구들은 방석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뭐 손난로라든지 뭐 핫팩 이런 것들도 꼭 준비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험 도중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험 도중에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간격을 많이 넓힌다라고 하지만 옆 사람이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딱딱딱딱 거린다거나 다리를 덜덜덜 떤다거나 이렇게 여러분 시험에 집중을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가서 시험 도중에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용히 손을 들어서 시험관에게 그 상황을 전달하면 시험관이 그것을 통제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험이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주변 상황을 잘 맞춰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시험 도중에 화장실이 급할 때는 조용히 손을 들어서 시험관에게 나갔다 오겠다라고 얘기하시면 화장실은 다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다녀오게 되면 그만큼 시험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집중력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모두 마치고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해 시간대는 화장실을 절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청해 때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시험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해 전에는, 즉 일본어 시험 전에는 꼭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시험에 집중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여러분 절대 다른 반 친구들과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정답을 비교하는 것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서로 떠들게 되면 일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요. 또 시험 답을 비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만 나쁘지 절대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거 하나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비교하는 답이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시간에 여러분의 컨디션을 관리하시고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끝나면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풀러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시험을 오랫동안 쳤으니까 여러분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얼른 들어가셔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시고 그리고 한숨 푹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과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나가서 놀자, 아니면 롯데월드 가자, 그렇게 하시기에는 요즘에 시국도 시국이다라고 해서 나가서 놀다가 여러분 뭐 감기라도 걸리거나 아니면 뭔가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여러분만 큰 손해를 봅니다. 시험을 마치면 얼른 집에 들어가셔서 다음날 컨디션을 준비해야 되겠죠. 다음날 공부를 하느냐? 아니죠. 다음날에는 이제 정보 검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원한 학교가 언제, 어느 때, 어떠한 시험 과정을 거쳐서 보는지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망이요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본고사라든지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재유는 입시의 끝이 아닙니다. 입시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진짜 입시 돌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단단히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적표는 약 한 달 뒤에 크리스마스쯤 되면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여러분 넉넉히 기다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입시를 준비할 건지 단단히 준비해 주시고요. 상담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EJU 시험에 여러분들 당당하게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리라는 거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해주시고 시험 준비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고 입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